자, 분사구문 세 번째 파트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분사구문,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ing 형태로 시작하는 문장을 봤었고, 또 하나가 having, pp, 완료형으로 시작하는 문장.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분사구문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 접주, 동. 요게 다 생략된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접속사를 의미 해석을 통해서 이거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주절의 주어하고 같아서 생략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물론 이제 대명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는 동사는 여기 있는 동사를 그대로 씁니다. 쓰되 동사의 시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면 요 ing 형태의 분사는 ing 형태는 이제 주절의 동사하고 같은 시제로 써주자. 반면에 having, pp라는 완료형의 분사구문은 시제가 같지 않아. 즉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 동사가 주절이 현재면 에는 과거, 주절이 과거면 had, pp, 과거 완료로 풀어주면 된다. 개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개념과 원칙만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개념들이 이제 문장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 없이 암기만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쌤이 항상 영어에서 동사의 형태는 몇 가지로 존재한다? 두 가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양? 능동과 수동. 능동은 주어가 뭐뭐 하다. 수동은 주어가 뭐뭐 되다. 요게 이제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를 써서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지금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접주동인데, 예를 들어 접속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이 동사가 능동의 구조도 있고 또는 주어 뒤에 뭐뭐 되다라는 수동의 구조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럴 때 이제 요 분사구문이 만들어질 때 보세요. 요걸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지우고 주절과 동일한 지워내면 능동의 구조는 ing 형태로 분사구문을 만들어 주겠죠. 반면에 수동의 구조는 주어하고 비동사를 함께 생략해요. 그리고 누구만 남긴다? 과거분사만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요 과거분사가 남아있는 구조는 접주 동인데 요 동은 누구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과거분사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래서 요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과거분사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시제가 같다. 대부분은 이제 시제가 같은 형태인데 시제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주절의 동사하고. 그럴 때는 원래는 시제가 다를 때는 완료형이니까 having, been, 과거분사. 요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길어서 요거 다 생략하고 과거분사만 남깁니다. 그러면 요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이게 시제가 같으냐 다르냐의 구별을 요 과거분사 가지고 수동태 구조 가지고는 안 묻습니다. 요건 이제 시험 치는 요령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같으냐 다르냐를 구별하라고 할 때는 ing하고 having pp 형태를 가지고 구별을 물어요. 요건 이제 해석을 통해서 형태가 명확하니까. 근데 수동태 구조의 분사구문인 과거분사가 남아있는 구조는 시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더라. 이건 이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독해를 하고 해석할 때는 구별을 해야겠죠. 하지만 요걸 이제 시험에서 요게 시제가 같으냐 다르냐 구별하라고는 묻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요게 ing냐 일이냐 요 형태는 물을 수 있죠.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거는 이제 생략된 주어를 갖고 와서 주어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의미관계 판단하면 되는 것이 능동과 수동의 차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요 3번 같은 문장을 한번 보면 used라는 과거분사로 문장이 시작했죠.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ing냐 과거분사냐 모두 분사구문이 만들어질 때 접주동인데 이제 이 과거분사가 남은 건 그 앞에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으니까 비동사가 생략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접주 동인데 에는 비동사. 그 뒤에
used 이하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접속사의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attention이 주의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장치는 malfunction 오작동하는 고장나도 오작동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뭐 한다면 조건의 if 그 다음에 주어는 the device죠. 그럼 이걸 우리가 대명사 is로 받아주네. 같은 단어 잘 안 쓰니까 it. 그 다음에 비동사인데 시제가 현재니까 그래서 이건 현재형의 is구나. 그래서 if it is used 사용이 된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더 볼까요? 그럼 자 여기서 개념이 똑같다. written 과거분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다. 마찬가지로 접주 동인데 요 과거분사가 남은 건 동이 비동사다. 그러면 자 1800년대입니다. 연도 뒤에 s가 붙으면 1800년대에 쓰여졌고 이 책은 쉬워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 말은 1800년대라는 과거에 오래전에 쓰여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죠? 그러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접주 동에서 동은 비동사야. 그러면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ough나 although 주어는 주절의 주어 더 북이니까 또 대명사 is로 그 다음에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는 written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이제 비동사를 살려내고 시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쓰여진 것 1800년대에 쓰여진 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과거에 쓰여진 것. 그럼 이게 시제가 과거구나. 그래서 it was written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여기 시제가 다르잖아 주절하고.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면 having been written 이렇게 쓰여져야 하지만 그냥 영어는 written이라고 과거분사만 남긴다. 그래서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수동태의 이제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주절의 동사고 시제가 같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를 수도 있다. 그건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의 원칙은 동일하다. 그 앞에 뭐가 접, 주, 동. 근데 과거분사가 남는 구조는 동이 비동사, 비동사가 생략된. 그래서 B를 살려내서 A를 가지고서 시제 판단을 해줘야 한다.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여러분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의 공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에 대한 학습 마치겠습니다.